네, 정면을 보시고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원하는 포즈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도미 역의 이충주, 김성식 배우 무대 위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가운데를 바라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두 분이 같이 포즈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또 원하는 포즈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두 분 마지막으로 보라트 같이 그러면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랑역의 하윤주, 유리아 배우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이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가운데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포즈 있을까요? 네, 하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퇴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경역의 민우혁, 김주택 배우 무대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 가운데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더 조금 다른 포즈 한번 더 가볼까요? 네, 사이좋게. 좋습니다. 네, 두 분은 잠시 계셔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배우들 비아, 도미, 아랑역, 여경역 배우들 모두 함께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 더 밝게 가볼까요? 네. 혹시 또 원하는 포즈 있으실까요? 화이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제작진 분들과 함께 또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대 정면 바라보시고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목류돈 화이팅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네, 한번 또 하나 둘 셋 하면 파이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조금만 더 타이트하게 붙어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네, 가족 사진처럼 사이좋게. 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모두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인원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주셨는데요. 개막이 딱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첫 선을 보인 자리라 모두들 많이 긴장되실 것 같은데요. 긴장도 풀 겸 각자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진희 디자이너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목류도원에서 네. 의상 디자인을 맡은 이진희입니다. 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경의 수묵 작화를 담당하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타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악감독 김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사 맡은 양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몽유도원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 오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인사드렸던 몽유도원의 작가 안재승입니다. 연출을 맡은 윤호진입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던 에이콤 대표 윤홍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경 역할의 민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경 역할의 김주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랑 역할의 하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랑 역할의 유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미 역할을 맡은 이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미 역의 김성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아 역의 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서울 표건양 기자입니다. 오늘 멋진 넘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상준 작곡가님께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양재선 작사가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작품이 가장 한국적인 뮤지컬로 제작한다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넘버들을 들어보니까 이제 뮤지컬 장르의 색을 입은 발라드처럼도 들리지만 국악의 느낌을 살린 멜로디와 그리고 실제 국악기를 사용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좀 크로스오버 장르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김성식 배우가 부른 넘버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 창법도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국악과 서양 음악의 크로스오버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더 진중한 목소리가 담겨 있는 목류도원만의 음악 장르가 있다면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건지 그 부분 질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양재선 작사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사가님께서 지금까지 참여하신 곡들을 보면 굉장히 서정적이고 감수성이 굉장히 짙은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절함이 굉장히 많은 심금을 울리고 있는데 가사말이 그냥 말을 하는 듯이 이렇게 술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좀 시처럼 들리는 것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넘버들을 위해서 어떤 여정을 보내셨고 또 어떤 감정을 담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상준 작곡가님.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모든 작품을 할 때마다 관객과의 보편적인 공감대를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작곡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준비할 때 우리의 오래된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현대적인 뮤지컬 언어를 중심에 두고 그 안에 한국적인 정서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의 악기들, 판소리의 창, 그리고 우리의 고유 리듬들을 팝이나 락,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곳곳에 스며들게 해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공존하는 음악적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결국은 주요 인물들의 감정과 서사였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사랑이 빚어낸 광기의 서사라고 생각했고요. 그들이 마주하는 감정의 소용돌이와 광기의 에너지를 음악으로 최대한 끌어올려서 인간의 감정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순간을 무대 위에서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게 아마 기자님이 질문하신 목유도원만의 음악적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양재선 작사가님.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 언어의 결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랫동안 대중가요 가사를 많이 써왔거든요. 가사를 쓰면서 가장 먼저 하는 제 루틴이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시경이면 성시경, 뭐 신승훈 이렇게 그 사람이 노래하는 그 본인이 돼서 제가 무대 위에서 불러보는 그런 느낌? 그런데 뮤지컬은 특히 이번 작품은 그 감정의 기복도 엄청 크고 결이 굉장히 독특해서 항상 가사를 쓸 때마다 아랑이 되고 여경이 되고 도미가 되면서 꿈에도 막 나오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언어의 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만이 가질 수 있는 시적 언어가 확실히 있었고 전부 다 시적이진 않아요. 이게 편하게 구어체로 하는 부분도 많은데 오늘 나온
그 어떤 좀 전환점의 감정을 터지는 곡들이 오늘 많아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 목류도원에서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사들이 들어가서 저도 작업하면서 굉장히 신나기도 했고, 새로운 문체나 문장들을 쓸 수 있어서 기분 좋았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W 임가희 기자입니다. 저 김문정 음악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적인 뮤지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명성황후인데, 명성황후하고 이번에 목류도원 비교하셔서 음악적인 색깔이 좀 어떻게 다르고 좀 어떤 점이 두드러지는 것 같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아시다시피 명성황후도 역사와 서사를 다루고 있는 우리 소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국악의 요소가 일정 부분 가미돼서 여러분께 선보였던 작품이죠. 지금 오늘 아마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들어보셨던 넘버를 비롯해서 저희 작품이 이루고 있는 모든 넘버가 국악적인 요소를 어떻게 또 균형과 조화를 맞췄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수면 위로 나와야 되는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뭐 동양과 서양의 악기와 문화 이런 것들이 구분지어져서 다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우리가 관점을 맞출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작업과 이번 작품에서의 이런 성격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질감이나 그런 다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같이 합쳐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신선한 마찰에서 나오는 새로운 질감을 느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국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세계화돼서 한국적인 게 호소력이 있고 문화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 목류도원의 작품에서의 음악의 방향은 굉장히 용기를 내서 국악을 정면으로, 국악인을 정면으로 내세워서 우리의 것을 다시 세계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명성황후와 비교를 한다면 정말로 국악인들과 정가와 판소리를 하는 국악인들과 또 우리 훌륭한 또 뮤지컬 배우들 또 오페라를 했던 우리 배우들과 같이 우리의 것을 많이 버무려서 정말 경쟁력 있는 음악적으로 또 작품적으로 또 스토리적으로도 그런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어서 또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 이 이질적인 어떤 두세 개를 또 하나의 호흡으로 묶어내실 때 그래도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뭐 좀 조율하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이거 할 때 좀 내가 중요하게 생긴 원칙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뭐 아직도 저희 스태프들은 공연이 오르는 순간까지 조율을 하고 또 고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뭐 여러 방송 장르를 통해서도 크로스오버 말씀도 하셨는데, 그랬을 때 가졌던 원칙은 고유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유성을 망가뜨리면서 어줍지 않게 흉내내기보다는 지금 저희는 하윤주님의 정가를 전공하신 하윤주님의 팝송을 들을 수가 있는 자리고요. 또 유리아 배우님의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무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장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시도하는 것들이 그들의 고유성을 가지고 본질을 깨트리지 않고 저는 노래를 하는 게 오히려 크로스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망가뜨리거나 억지로 흉내내는 것보다는 본인들만, 또 뮤지컬이라는 무대는 이 두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무대와 또 앙상블과 오케스트라가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거부감으로 다가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그 흑백 요리사에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살리는 조화를 이루는 음식들이 맞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또 흥미롭게 지켜보실 것 같고요. 네, 중앙선대위 유주영 기자라고 하는데요. 하윤주 씨나 정은혜 씨가 이제 국악의 베이스를 가지신 그런 배우분들인데, 지금 말씀만으로는 조금 헷갈려서, 그럼 이분들이 실제로 이제 국악인으로서 이런
정가 실력을 뽐내거나 정식으로 좀 판소리를 하신다거나 그런 본격적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시연하신 정도로 이렇게 색깔이 묻어나는 정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김문정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전통을 들을 수 있는 넘버들도 있고요. 이분들이 또 다른 뮤지컬 장르를 시도하시는 다른 캐릭터와 하실 수 있는 장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윤호진 연출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국악전공자 그리고 뭐 판소리 명창부의 대통령상을 수상한 또 우리 비아역의 정은혜 배우까지 뮤지컬에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을 또 많이 모셨습니다. 그만큼 준비 과정이 굉장히 꽤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저희 창작진 분들도 정말 뮤지컬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던 분들도 모시기도 했고요. 각 분야에서 이 활동하시는 분들을 뮤지컬에 모으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지 그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 준비하면서 템플 스테이를 여러 번 갔었습니다. 왜 갔냐면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떤 길이 제일 내가 갈 수 있는 길인가, 그리고 어떤 분야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가, 이걸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명성황후 얘기도 했지만 명성황후가 1995년에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 사실은 명성황후 만들고 그 다음에 바로 몽유도원도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예술원에서 초연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태로 끝났었는데, 그게 아쉬워서 그러니까 토탈 올해 1월에 공연하는 것까지 계산해 보면 준비 과정이 27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내 머릿속에 항상 이 몽유돈이라는 이 작품이 존재해 있었고, 그리고 저보다 먼저 이제 살아계실 때 이제 공연을 만들어 보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서로 못 지켰죠. 그래서 최현우 선생한테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작품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대작들을 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명성황후 다음에 영웅 했었고, 또 이제 이 준비 과정을 꽤 길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가면서 우리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를 계속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명성황후가 뉴욕 갔을 때, 야, 겉으로 보기엔 동양적인 것 같은데 음악적인 것은 서양적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그러는데, 그때도 두 번째 뉴욕 갔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뭐 굿이랄지, 수태굿이랄지, 뭐 또 우리의 마샬 아트 같은 태권도 같은 그런 어떤 춤사위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었는데, 그래도 그건 부분적이었었고, 근데 이번에는 상당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설화를 어떤 형태로 보여줘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가 이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악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한 10년 전쯤인가 무슨 대통령 취임식 때 총감독을 하면서 무슨 끝나고 나서 서편제라는 창극을 한번 연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더 많이 깨달았고, 연출을 하면서 와, 우리 좋은 것들이 여기에 정말 보석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녹아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끄집어내서 뮤지컬적인 양식에다 집어넣는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직도 시간이 좀 있는데 아마 그 기간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본 스펙타클은 부분적인 것만 여러분들 보여드렸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뮤지컬에서도 서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그다음에 스펙타클인데 이것이 잘 어우러져서 어떻게 시간의 흐름을 관객들이 느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런 게 쉽게 얘기해서 왜 재미없는 작품은 자꾸 이렇게 시계를 보게 되잖아요, 공연 중에도. 그런 것처럼 시계를 볼 틈이 없는 작품을 만들어보자. 그게 제 연출의 주로 목표인데 아마 이번이 아마 그런 어떤 시간의 흐름이 없어지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릿지경제 허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하윤주 배우와 정은혜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하윤주 배우님은 정가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그동안에도 무대에 굉장히 많이 오르시긴 했지만 그 다양한 가창법을 가진 분들이랑은 처음 어울리시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소리에 어떤 점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정은혜 배우님은 리차드 3세나 뭐 오이디푸스나 거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랑 좀 비슷한 면도 좀 있지 않을까 좀 한데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하윤주 배우님부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이 목류도원의 제안을 받았을 때 이 내용의 스토리가 현실과 꿈, 그리고 이상과 좌절이라는 이 큰 틀 안에 서사적인 내용에 정가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우면서도 굉장히 아정한 소리의 색깔을 잘 뽑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정가의 음악은 굉장히 차분하고 희노애락을 드러내지 않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 노래로 표현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가 꿈꿔왔던 무대, 그리고 제가 또 한때 꿈이 뮤지컬 배우였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노래를 하면서 사실 그동안 제가 노래를 하면 정말 노래를 잘하기 위해 집중을 했다면 이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연출님도 이제 알려주시는 것들은 뮤지컬은 어떠한 서사 안에서 흘러가는 노래가 좀 더 돋보여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굉장히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다행히 또 저희 배우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으셔서 이러한 과정들을 잘 보내고 또 정가의 아름다운 소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은혜 배우님, 뮤지컬은 또 처음이시잖아요. 네, 저는 대형 뮤지컬은 처음이에요. 창극 배우로 오래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연극 활동을 했었고요. 네, 말씀 주신 리차드 3세나 오이디푸스 같은 서양의 고전의 비극을 다루었던 작품에서는 아무래도 저도 그로테스크한 예언자라던가 비극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해설자 역할이었다면 이번 몽유도원에서는 목지국의 제사장으로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아랑과 도미를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축복과 평안을 기원해주는 따뜻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연습 가는 게 행복하고요. 많은 심적인 어려운 에너지를 조금 안 꺼내도 돼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고요. 창극이나 연극, 뮤지컬 모든 극은 결국에는 서로 함께하는 작업자에게 교감이 되고 관객에게 감동을 주어야 하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불문하고 지금 함께 참여하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K소리꾼으로서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잘 뮤지컬 관객들에게도 전해서 한국적 소리의 매력을 더 느끼게 할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진희 의상 디자이너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작품들 중에서 또 이렇게 창작 뮤지컬 목류도원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와 또 이 작품이 디자이너님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뮤지컬은 꽤 오래전에 했었고요. 저는 이제 성균관 스캔들, 그림이 그린 달빛, 최근엔 드라마 연인,
뭐 영화 안시성 뭐 이런 영화 드라마 의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작품을 처음 제안을 받고 일단 상고시대 작품이 한국에 많이 제작되지 않고 또 이 작품은 또 그러니까 그 한국적인 미장센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서사나 한국적인 미장센에 좀 끌렸고 다른 것보다 뮤지컬을 제가 떠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라이센스 공연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 만들어진 제작 시스템에서 이제 창작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에이콤은 또 한국에 몇 안 되는 이렇게 한국적인 큰 작품을 만드는 제작사라 꼭 같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대형 창작 뮤지컬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또 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련 자료들은 또 어떻게 찾고 준비하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안시성 할 때도 사료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벽화를 주로 많이 봤고 그리고 그 사료에서 제가 조선시대 작품을 많이 하다가 이제 안시성 하면서 사료를 찾다가 굉장히 임팩트 있었던 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고구려의 연인들은 날다람쥐처럼 산을 뛰어다녔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는 굉장히 이제 기백이 넘치는 시대였구나. 그래서 그런 원초성이랑 역동성을 좀 이 작품에서도 좀 살려보고 싶다. 물론 이 작품은 비애미가 강하긴 하지만 또 도원에서는 이제 그런 공동체적인 그런 신성과 그 인간성의 어떤 연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그 삼국시대의 원초성과 역동성을 이 작품에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벽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에너지들을 많이 넣었고요. 특히 그 여경과 아랑의 혼례 장면에서 그 백제 무령왕릉의 그 인동 당초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불꽃 같은 문양인데 그 문양을 사용해서 그 혼례 장면이 어떻게 보면 여경의 욕망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의 그런 욕망들을 그 불꽃 문양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료나 그런 이제 문양들 그리고 그걸 좀 그러니까 에너지로 좀 옮겨오는 작업들 그런 거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의상이 가장 또 공들이는 의상 중에 하나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쉽게도 또 의상을 직접 보지 못해서 궁금해하시는 우리 기자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오늘은 뭐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의상 스케치를 잠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혹시 영상으로 준비되시면 뒤에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양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여령과 아랑의 혼례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경의 그 욕망이 가장 크게 발현되는 씬이고, 그 온통 레드로 이 장면을 좀 물들이고 싶다. 이 장면이 원체 극성이 또 강한 작품이어서 그런 극성을 레드로 강하게 준 작품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당 갑자기 그 화문이 저 문양이에요. 무령왕릉의 그 금제 이제 관에 있었던 문양인데 저 문양이 어떻게 보면은 그 불꽃 같은 문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경의 어떤 욕망을 그 불꽃 같은 욕망을 그 표현한 의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양으로 이 장면을 좀 강하게 불태워보고 싶었던 그런 저의 또 욕망이 들어간 그런 의상 디자인입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도 굉장히 지금 흥미롭게 뒤를 돌아보면서 보고 계셨고, 아무래도 오늘은 무채색으로 입고 오셨지만, 네. 아마 무대에서는 정말 멋진 의상들을 또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는 우리 배우분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토리만 봐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또 소모가 많이 되는 작품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에 미장센에 또 국악까지 어우러진 작품이기 때문에 배우분들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러면 먼저 민우혁 배우 이 작품을 통해서 좀 다른 작품과는 어떤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평화주의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랑을 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어떻게 하면 이기적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좀 배려하는 사랑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소리의 질감이나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출님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조금 더 그 마초적인 그 좀 많이 드러나는 그런 감정들을 명확하게 조금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작품을 해왔지만 이번 작품은 굉장히 한국 배우로서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좀 전 세계에 좀 알릴 수 있는 독보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고민을 하고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또 굉장히 정의로운 어떤 캐릭터들을 많이 연기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 작품에서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김주택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성악적 그런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성량이 또 굉장히 이런 수묵화의 어떤 정적인 무대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기로의 어떤 카리스마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우혁 배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이 역할을 하면서 시작과 이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감정이 격해지는 씬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서 정말 제가 평생에 낼 수 있는 그런 악이라고는 많이 지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감정이 엄청 기복이 심한데 그거를 제 스스로도 도전인 것이 제가 이제 성악 전공으로 오페라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뮤지컬에 데뷔를 하고 발성적으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경의 넘버가 총 4가지가 나오는데 그 4곡이 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처음부터 소리를 질러대는 노래가 아니라 처음에는 정말 사랑을 꿈에서 본 그 여인을 묘사한다는 그 장면과 그다음에 그 여인을 직접 찾았을 때 그 여인을 가지겠다라는 그 감정의 또 빌드업, 그다음에 또 나오는 방금 오늘 들려드렸던 내 것이다,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메시지가 담긴 감정 폭발이 되는 그런 넘버. 마지막에는 또 공허한 포옹이라는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왕이지만 다 가진 왕이지만 한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그 공허한 마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성을 저 나름대로도 이번에는 좀 성악가라는 생각을 제 자신 머리에서 좀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빌드업을 천천히 얇게 가져가면서 조금씩 덧붙이고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이게 사랑의 감정에 제가 솔직히 좀 소홀했나 봐요, 요즘에. 근데 그 아랑을 사랑하는 감정을 이 극을 통해서 다시 좀 일깨우는 그런 감정도 노래에 좀 담아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배우분들의 연기 변신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유리아 배우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폭발적인 어떤 가창력과 또 섬세한 연기를 선보여주고 계신 배우님인데, 이번 아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녀린 어떤 모습 속에서 또 그 내면은 굉장히 단단한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어떤 아랑이 지닌 부드러운 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연기적으로 좀 어떤 고민을 하시고 변주하고자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몇 곡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뮤지컬 몽유도원의 음악이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오늘 들려드린 음악보다 더 다양하고 더 기발하고 더 생각지도 못하고 아름다운 그런 음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극이 먼저 나오고 그 극에 어울리는 장면에 어울리는 작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느낄 때는 마치 곡이 먼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곡에 어울리는 극이 쓰여진 것만 같은, 정말
그 정도로 저한테는 완성도가 높은 음악으로 다가와서 리딩 첫날부터 제가 따로 작품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음악에서 이미 캐릭터가 다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승전결도 캐릭터마다 음악으로 다 쓰여져 있어서 따로 배우가 굳이 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이미 캐릭터는 다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더 기댈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악이 너무 완벽하게 나와 있고 모든 음악과 장면이 너무 잘 어우러져 있어서 그 안에서 배우가 연기를 잘 해내지 못하면 그냥 음악과 글만 남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굉장히 이 캐릭터를 연기적으로 배우분들과 함께 관객분들한테 연기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행복한 부담감이 드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음악이 완벽하다는 말을 제가 거창하게 했네요. 네, 우리 또 창작진 분들께서 대답하실 때 굉장히 끄덕끄덕하면서 하고 계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 도미 역의 배우분들께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이충주 배우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도미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련을 견뎌내는 역할이잖아요. 굉장히 이 처절한 서사를 몸짓이나 눈빛이나 기존의 어떤 연기했던 캐릭터와는 어떤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특별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앞서 리아 얘기처럼 일단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선이 되게 깊거든요. 그런 것들 되게 깊은 감정선까지 건드려야 돼서 일단 그런 것들이 관객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질지 그리고 들려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사극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연기 톤을 잡아가고 있고 또 뭘 특별히 다르게 접근한다기보다는 이 인물이 그런 깊은 감정까지 가지만 또 한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또 놓여지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의 연기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 큰 무대에서 관객들한테 잘 전달돼야 할지, 전달될 수 있을지를 좀 고민 중이고요. 그런 것들을 연습실에서 치열하게 땀 흘리며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어서 성식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작품을 이때까지 필모를 봤을 때 주로 좀 한국적인 정서를 지닌 작품보다는 또 다른 나라의 어떤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 많이 출연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작품에서의 어떤 아랑과의 호흡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가지고 가시고 했던 감정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한국적인 우리의 작품을 한 게 처음이라서 그렇죠. 네. 너무 되게 감회가 새롭고 너무 기분 좋아요. 네. 좋고 아까 나온 말처럼 너무 그냥 이미 써 있어요. 네,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써 있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있고 제 감정을 아끼지 않고 내보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아랑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저는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의지를 하나를 갖고 일단 달려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정말 이 작품을 연습하면서 힘든 거라곤 진짜 무릎이 많이 아파요. 네, 항상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네, 항상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이런 부분이 많아서 네, 무릎이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절박함을 놓치지 않으려고 네, 연출님께서 항상 더 과장되게 더 감정을 더 많이 써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과장되게라는 말에 절박하게 연기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절박함 하나를 가지고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그 마음가짐 하나 가지고 지금 그 감정선을 그쪽으로 연기를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또 처절한 감정은 무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화를 목표로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몽유도어는 사실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실 세계화를 목표로 세계화를 염두에 둔 참 대형 창작 뮤지컬로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한국의 역사나 고전을 잘 모르더라도 이제 관객분들이 이 공연을 보셨을 때 좀 당연하게 이런 사랑이나 구원이나 뭐 이런 희생 같은 그런 보편적인 감정들을 좀 느끼실 수 있게끔 저희가 해야 됐기 때문에 개발 초기부터 좀 설명하지 않아도 좀 느껴지는 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좀 가장 큰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관객분들이 보셔도 정말 이 모든 문맥과 이 공연의 흐름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그렇게끔 더 저희가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또 보편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인 만큼 또 전 세계에도 통할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안재승 작가님께 또 질문을 드리자면 앞에서도 뭐 조금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자칫하면 조금 뭐 너무 뻔하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정절과 복수라는 그 키워드를 새로운 시선으로 대사적 장치로 아까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윤영선 프로듀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플롯이나 구조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면 받아들이는 관객분들이 어려운 역사 그리고 어려운 플롯 때문에 좀 재밌게 보실 수 없는 요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번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어떤 구조 플롯을 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건 디즈니 뮤지컬입니다. 디즈니 뮤지컬에서 보여지는 어떤 가장 보편적인 캐릭터 구조, 이 작품을 보시면 뭐 조력자, 적대자가 등장하는 형식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넘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런 디즈니 뮤지컬에서 해왔던 방식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제가 구성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애초에 이 작품 자체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작품들을 수정을 진행했고요. 배우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창작진들이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다 같이 회의를 하며 작품을 만들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초고가 나온 이후에 하나하나 곡이 만들어질 때마다 작곡가님, 작사가님, 그리고 연출부, 뭐 때로는 디자인 파트도 참여를 했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장면을 완성해 나갔기 때문에 배우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글과 음악 그리고 전체적인 장면이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라고 느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을수록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데요. 이번에는 수묵영상 디자이너님, 우리 타경환 디자이너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묵적인 요소들이 작품 속에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까 뭐 나루토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관객분들이 좀 기대하실 수 있게 이 장면은 좀 눈여겨봐달라 할 수 있는 걸 또 하나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려운데요. 사실 그 질문에 앞서서 아마 이제 이 교수님도 의상하시면서 복식 문화에 대한 기록이 삼국시대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림 회화 역시도 삼국시대 때 회화가 고려나 조선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대상을 반영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고 그냥 거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 주인공들이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또 내지는 그렇게 파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안에서 원풍경들이 어떤 거였을까라고 하는 걸 반대로 뒤집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풍경을 그렸었고요. 첫 장면에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안의 풍경이 나오는 장면 또 사실은 너무 이질감도 없어야 되고 또 현실 안에 또 놓여져 있어야 되고 반대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몽환적인 느낌도 있어야 돼서 그 부분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역시 중간중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루토나 그런 풍경들이 다른
배우나 음악, 여러 효과들하고 어떻게 어울려져서 나올지 모든 파트들이 관객분들이 어떻게 보시고 어떤 재미를 찾으실지 그게 좀 저에게는 많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같이.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서두에 했었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유지영 기자님. 네, 연출님께 여쭤볼게요. 원래 명성황후나 영웅에서도 무대 디자인이나 안무가 굉장히 멋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모셔널 시어터가 무대 디자인 했다고 돼 있는데 안 나오시고 안무가 또 안 나오셔서 연출님이 좀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안무에도 좀 한국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템플 스테이를 자주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갔다 올 때마다 뭐가 교체가 돼요. 그만큼 항상 저는 누구하고 작업할 때, 저 얘기를 어떻게 하지? 그런, 무슨 힘들잖아요. 이제 우리 헤어지자는 얘기가. 근데 그때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관객을 생각합니다. 관객이 무슨 죄가 있어? 최선의 것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에서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 두 파트가 다 지금 중간 과정에서 안무는 거의 마지막 과정에서 바뀐 것 같고, 그래서 서병구 안무가는 오늘은 학교 이슈 때문에 못 왔어요. 수시 입시 때문에 못 왔고, 그리고 이 이모셔널 시어터 특히 오필령 디자이너는 가장 제가 여지까지 저는 이렇게 많은 스태프들하고 특히 무대 쪽은 많은 스태프들과 작업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획기적인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작품 속에는 두 가지 큰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백제궁을 표현하는 궁, 그 장면, 그리고 또 아는 도원의 세계, 자연적인 도원의 세계, 이 두 가지. 그래서 도원의 세계 쪽은 아무래도 우리 탁유연 작가 쪽에서 많이 이제 묘사를 했고, 그리고 궁에 대해서는 오필영 디자이너가 했는데, 작업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급했는데 시스템을 모든 걸 가지고 있어서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빨리 됐고,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좋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다 구현된다고 그런다면 이게 사실은 그 궁이 여경의 감정선을 색깔로 표현합니다. 이게 아까도 색깔을 좀 표현했죠. 근데 여경 미쳐갈 때는 붉은색, 공허할 때는 푸른 이제 옅은 하늘색 같은 이런 느낌, 그리고 또 그 감정마다 궁의 색깔이 바뀌고 그게 또 궁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선으로 나타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잘 수묵하고 연결고리가 될 것 같아요. 그냥 이질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수묵하고 연결이 되면서 관객들이 저렇게도 표현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에 오필령 디자이너나 또 탁유연 작가, 그리고 또 거기에 아까 의상 잠깐 보셨죠? 우리 의상 디자이너 의상이 어우러진다면은, 그리고 오늘 아까도 누가 잠깐 얘기했지만 유재 씨가 얘기했나? 안 들어본 곡, 지금 발표하는 곡 중에서 좋은 곡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몹신이라서 오늘 못 보여드렸고, 근데 그런 것들의 의상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이제 수묵하고 어우러진다면은 아마 상당히 획기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또 궁금한 점, 네, 최승현 평론가님, 네,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뮤지컬 평론가 최승현입니다.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연출님 마음속에 이 몽유도원이라는 소재가
오랫동안 남아 계시고 이렇게 또 다시 두 번째로 업그레이드해서 2026년에 다시 공연으로 내놓으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뭔지, 어떤 것 때문에 이 소재가 이렇게 오랫동안 연출님을 사로잡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친한 작가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문열이고 또 하나는 최인호 작가인데 두 사람 다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가장 얘기를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한 작가가 최인호 작가였었어요. 그래서 그 몽이론도 처음에 그 얘기 시작할 때서부터 야 이거야말로 무대에 형성화된다면 정말 멋있는 세계 어디다 내놔도 감동시킬 수 있는 작품의 소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물론 상당히 어려움, 난관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 난관은 극복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가 28년 2, 3월경에는 브로드웨이에 이제 공연을 막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 충분히 서울 공연에서 더 정리가 된다면은 저도 뭐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 작품 거의 뭐 중요한 작품은 거의 다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류의 작품은 처음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동양의 문화라든가 정서가 상당히 이해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특히 이 작품이 갖는 상징성은希腊 신화는 어떤 신화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希腊 신화에서는 뭐 오디푸스가 눈을 자기가 잘못 판단해서 눈을 자기 눈을 스스로 빼버린다든가 그렇지만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추했다가 아름다움으로 가는 게 걔네들의 목표거든요. 주로 이제 모든 설화나 이야기를 보면은. 근데 우리 동양은 아름다움과 추함의 경계선이 모호해요, 좀. 그래서 그것들이 여기서 아랑이 자기 아름다움을 지워버렸을 때, 이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충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저렇게 자기 얼굴을 아름다움을 지워버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도민은 그 아름다움에 추구하는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눈먼 사람과 얼굴을 지운 사람들의 둘의 마지막 만남. 이건 아마 엄청난 메타포가 그 안에 담아있는 것 같아서 최인호 작가가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추가로 궁금하신 질문은 홍보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홍선 대표님이 관객분들께 하고 싶은 말 한 말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요즘 한국으로 들어오는 정말 수많은 뮤지컬이 있지만 사실 정말 이제 대형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회사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그 명맥을 이어나가려고 참 노력 부단히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수많은 뮤지컬이 들어오더라도 결국에는 정서적인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연은 사실 우리의 소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보편성을 관객들이 느낄 수 있게끔 잘 만들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한번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저희 인사하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고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뮤지컬 목류도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